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임실지역에 허가한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광역상수원인 옥정호가 오염되고 국가습지로 추진 중인 내부습지의 훼손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토양 정화업에 대한 환경부 지침은 업체 본사가 유치한 자치단체가 관련 시설의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토양 정화업체 본사가 있는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이 업체가 임실에 추진한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허가해줬습니다. 이 시설은 정읍과 김제, 임실에서 식수로 쓰는 옥정호로부터 물길을 따라서는 4.5km, 직선거리로는 2.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수해라도 나면 옥정호가 오염되는 건 순식간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화를 하겠다는 그 오염된 토사들이 굉장히 좋지 않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안 좋은 흙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이 옥정호로 흘러들이게 되면 옥정호 내부에는 국가습지로 추진 중인 습지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조사를 마친 환경부가 국가습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만큼 생태학적 가치가 높지만 훼손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조사한 천여 종의 동식물들이 지금 큰 위협을 받게 돼 있는데 임실군에서는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임실군수는 이번 주 안에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이 같은 우려들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불합리한 환경부 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만큼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추진해온 남북 청소년 탁구 교류가 통일부의 불어 통보로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전북교육청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준비했는지 한심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전북교육청은 익산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남북한 체육교류 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달 말 중국 쿤밍에서 익산 216호와 북한 425 체육단 소속 청소년 탁구부가 친선 경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자치단체의 체육 교류로 주목받았던 이 협약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강원도, 서울시, 익산시, 전북교육청 등 지자체가 이제 과도하게 많이 참가를 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질서를 저해하고 교류 다변화에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되는 등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선수들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216호 학생들의 실망감도 매우 큽니다. 같이 훈련도 하고 같이 연습 경기도 하고 하려고는 기대가 많았었고 기대, 호기심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무산이 되는 바람에 내심 좀 많이 서운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도 모른 채 체육 교류를 제한한 민간 업체에만 의존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에 대한 항공료와 체재비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했습니다. 또 교류 무산 사실도 익산시의 통보가 있고 나서야 파악할 정도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분들 말을 들어보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 단체들하고 교류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쪽한테 저희들이 의지를 많이 했던 거죠. 전북교육청의 첫 남북체육교류 사업은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는 실망감을, 자치단체에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채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처음으로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면제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이낙연 총리는 익산을 찾아 곧 전북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사업들이 의결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만 남았다는 분석 속에 전라북도는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는데 송화진 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새만금 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지만 도민들의 염원과 노력 덕에 매우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이런 노력들이 이제 열매를 맞을 때가 왔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적으로 확신을 갖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신공항에 이어 2순위로 신청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거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사는 정부 발표가 국무회의 의결 같은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부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일에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시도지사의 간담회.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올해 전국 혁신도시를 평가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를 검토를 이제 하도록 당과 정부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처음 밝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기대감 속에 당정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30여 개 기관을 추린 전라북도는 조만간 금융산업, 농생명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10개 안팎의 기관을 최종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산업에서 나아갈 어떤 방향과 부합되는 그런 금융기업 쪽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 간 경쟁이 이미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역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알짜 기관 유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 판매, 여기에 체험까지 더해진 농업을 이른바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6차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가루를 묻힌 찹쌀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바싹 말린 몸통을 기름에 튀겨낸 뒤 달콤한 조청을 바르고 바삭한 튜밥가루를 골고루 묻히면 먹음직스러운 한과가 만들어집니다. 찹쌀과 깨, 콩 등 한과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 직접 재배한 농산물. 입소문이 나면서 1년 매출이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다른 먹거리면서 저희가 이제 설탕이나 물엿이 안 들어가고 100% 제가 조청을 직접 고아가지고 조청으로 한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모신잎과 귀리로 떡을 만드는 이 업체도 마을 주민과 계약 재배를 통해 재료를 공급받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 8명, 10명 정도 이렇게 하다가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이상 인력 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일자리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기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떡 만들기 체험장에는 연간 5천 명이 방문합니다.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 판매, 체험까지 6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80세 이상 마을 주민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연금도 지급합니다.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일자리가 더불어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육성된 가공창업 농가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가 살아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판매, 체험까지 6차 산업으로 진화한 농촌 기업들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시가 설 명절을 맞아 각 마을의 특산품으로 만든 선물 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의 산실, 상반기 김제시 지평선 학당이 개강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 마을기업협의회가 지역 특산품으로 설 선물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트에는 서기버섯, 구절초 꽃차, 들기름, 가마솥 누룽지 등 6개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특산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준비하면서 이게 과정이 대량 생산은 못하지만은 소비자가 받았을 때 이게 구정의 그 선물이란 그 뜻을 담아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 상반기 김제시 지평선 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중고등생 150명은 매주 4일 방과 후 주요 교과목 수업과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이를 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업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수군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 사업에 나섭니다. 군은 모두 102억 원을 들여 재해 위험지구 등 40곳을 정비합니다. 임실군이 다음 달 8일까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자를 받습니다. 노후주택을 수리하면 고정금리 2%에 최대 2억 원의 대출을, 빈집을 철거하면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의 분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농수산대학의 멀티캠퍼스 조성 용역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대학의 일부를 경상북도로 이전하려는 잔꾀라며 1,500명 규모의 초미니 대학인 만큼 분할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일이 이명박 정부 시절 LH 본사를 경상남도에 빼앗겼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농림부와 한농대는 캠퍼스 분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익산시가 부실 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시체육회에 대해 당분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3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시체육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임원진 구성 등을 이유로 올해 예산 3억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돌봄 시설인 전북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운영에 대한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지역아동센터 협의회는 최저임금은 10.9%나 올랐지만 센터 운영비 인상률은 2.5%에 그쳐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잡아도 어린이들의 현장 체험 등에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4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은 정부에 적정 운영비 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적용을 촉구하는 한편 전라도에는 하루에 1인당 450원 수준인 어린이 프로그램비를 최하 2,500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3월에 진행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도내 경쟁률이 2.6대 1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 92곳과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109군데 조합장 선거에 285명가량이 출마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내 동시조합장 선거인은 26만여 명으로 다음 달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 3월 13일 본선거가 진행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낮춰달라는 상산구의 시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80점 이상의 기준 점수를 충족해야 하고 이미 공고된 평가 세부 사항도 수정할 수 없다며 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구의 재지정 평가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되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도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취약 대상 아동 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취약 대상 아동 17,000여 명에 대한 예비 소집을 진행한 결과 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동은 2014년 해외 출국까지는 확인됐지만 부모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교육청은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10도, 전주 9도 등 7도에서 1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전주와 익산, 남원 등 9개 시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4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